근데 이게 속도하고 거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얘가 다 미분과 적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수업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랑 속도와 거리랑 여러분들이 배웠던 미분, 적분에 관련된 얘기랑 절대값의 적분법이랑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그걸 다 통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얘가 속도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는데, 자, 일단 얘가 이제 문제를 제가 여기서 놓고 볼게요. X 좌표, 이 좌표가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가 0일 때란 얘기는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을 때란 얘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물어보세요. 시간이 마이너스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마이너스는 안 나오게 돼요. 자, 그럼 0초일 때는 얘 0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1초일 때는 어디가 있냐면 1초 후에는 마이너스 2에 가 있겠죠. 그럼 얘가 빠꾸 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X축 위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0에서 출발하는 두 놈이 있었어요. 얘도 0에서 출발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놈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갈 건데 5까지를 간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놈과 이놈이 어떻게 되면 얘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애가 있었어요. 얘는 처음에 천천히 가다가 얘는 빨리 갔다가 이렇게 간 놈이 있겠죠. 또 어떤 놈은 겁나게 빨리 갔다가 여기서 한참 DB 자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천천히, 얘는 어떤 놈은 꾹 갈 거예요. 얘는 거북이라고 칩시다. 거북이는 꾸역꾸역 갔어요. 근데 이놈 토끼는 확 갔다가 애 안 오네 하고 한참 DB 잤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수직선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얘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얘는 움직임 액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요. 이걸 차원을 넘겨요.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건 1차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나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근데 시간에 따른 함수가 생기니까 이놈을 갖다 x를 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그럼 x라고 하는 위치는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x축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얘는 두 가지 움직임이 아까 이렇게 가는 놈이 있었다 그랬고요. 한 놈은 겁나게 빨리 갔다가 천천히 올라간 놈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두 놈이 있을 거라. 두 놈의 움직임은 분명히 다른 놈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갖다 딱 놓으면 여기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이런 식이 나왔을 경우에 그럼 얘가 x랑 비슷하고 얘가 y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이게 x축, y축하고 똑같은 놈이 되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두 놈의 움직임을 볼게요. 아까 한 놈은 거북이는 이렇게 갔던 놈이잖아요. 결국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초, 뭐 5초 후에 얘가 5에 도착했다면 한 놈은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끼는 어떻게 왔냐면 겁나게 빨리 오다가 천천히 갔죠. 그럼 토끼는 이렇게 갔어요. 똑같이 5초에 도달했다고 쳐요. 그럼 토끼는 어떻게 하면 처음에 겁나게 빨리 갔다가 나중에 천천히 갔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쪽을 갖다가 그럼 이놈들의 움직임 갖다 이렇게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주어진 말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x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시간에 대한 함수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y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축 이름만 바뀐 거죠. 맞죠? 그럼 여기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 축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수행평가 때 축안 써가지고 감점되신 분 있으시죠? 네. 축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요거 T축, 여기는 무슨 축이요? X좌표 축이에요. 축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축은 반드시 축 이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배웠던 거를 갖다 그리면 이건 어떻게 풀더라? 헛둘셋 이렇게 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딱 당연히 여기는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기랑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단 한 줄이 미분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6x가 됐을 거고요. 자, 이놈 0 되는 거 따주면 x는 0하고 2가 되나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그러면 얘가 0일 때 하고요. 0일 때 0이었었는데 이렇게 됐다가 2가 되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래프는 헛둘셋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는 0이었을 거고 여기는 2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우리가 그래프 그린다는 것은 미분에서 프라임에가 0 되는 거 잡아서 그리는 거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출발할 때 x가 0일 때 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뭐를 안 써요? 이쪽은 안 씁니다. 그쵸? 음수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 다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프라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썼었잖아요. 그쵸? 그럼 프라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게 되면 여기는 T축이었을 거고요. 자, 이쪽은 뭐가 될 거냐면 이쪽에 X축인데 이 그래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승규야, 졸지 마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뭐라고 쓰셨냐면 이것을 갖다가 dx 이거를 y 프라임은 하고 3x제곱 빼기 6x라고 썼었죠. 이렇게. 근데 내가 얘를 되게 싫어하죠. 뉴턴이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되게 이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dx분의 dy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됐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y 프라임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뉴턴이 쓴 방식이고 이건 라이프니츠가 쓴 건데 이 방식이 개념을 설명할 때 다 이 방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란 뜻이에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에요. 즉 여기서 x가 조금 움직이면 y는 얼마큼 변하느냐 dx분의 dy 이게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요 놈을 갖다 미분하게 되면 여기 0일 때 0이었을 거고요. 요 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어디서? 2에서. 여기가 여길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프라임이잖아요. 결론은.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y는 하고 x 세제가 어쩌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y 프라임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이것이 원래는 dx분의 dy라고 그랬죠. 이것을 갖다가 한국말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y의 변화율. 그거는 이제 응용해서 기울기라고 쓰는 거고요. 이것이 y의 변화율이죠. y의 변화율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x가 변할 때 y의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를 t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놨으면 이거 지금 식이 어떻게 돼요? x는 t의 세제곱 빼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미분을 한 얘는 뭐가 되냐면 dt분의 dx가 되는 거 동의되대? x의 증가량분의 그러니까 xy나 tx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이것을 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x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왜 웃어? 이거 안 들려가지고. 응? 아니요. 너 건드리면 죽는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x가 이게 x축 위의 위치죠. x의 위치잖아요. x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dt분의 dx는 뭐냐면 위치의 변화율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다 배운 얘기들인데 자, fx가 x 세제곱이었어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f 프라임 이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미분한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이니까 이 식에 있는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x가 t의 세제곱이었는데 얘가 위치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미분하면 dt분의 dx라고 하잖아요. 이거 x 프라임이라고 했던 건데 내가 되게 싫어하니까 dt분의 dx라고 쓸게요. 자, 이것은 3t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t가 1일 때라고 하면 이게 f 프라임 1이잖아요.
제곱. 아 그래요. 그렇게 잘난 놈이 틀리냐? 자, t가 1일 때, 그럼 여기다 t에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t가 1일 때라고 하는 건 f'1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된 거죠? 그럼 t가 1일 때 위치의 변화율이 얼마냐? 그러면 t가 1일 때 위치의 변화율이 얼마냐? 그러면 위치를 미분해서 거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를 t라고 x라고 줬는데 여기를 만약에 v라고 놓고 이것을 갖다가 자 예를 들어서 v가 부피라고 합시다. 그럼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부피가 t의 세제곱이었다고 칩시다. 1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부피가 t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1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 그럼 뭐 하면 돼요? dt분의 dv를 해주니까 3t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넓이였다고 칠게요. S라고 해놓고 이것이 넓이였다고 칩시다. 그럼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 t로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면 fx가 줄 때 f'1이 얼마냐는 문제를 갖다가 넓이에서는 넓이의 변화율, 부피에서는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치의 변화율은? 그럼 위치를 식으로 세운 다음에 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미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X축으로 움직이는 놈은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놈을 갖다 시간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건데 자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시간에 띡띡띡띡띡띡 흘러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제로 X축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그래프 식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위치의 변화율은요? 저기 방향이 바뀔 때는 언제죠? 속도가 0일 때 말고 극대극소일 때예요. 극대극소가 속도가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속도가 0일 때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0 됐다가 내려가 버리면 곤란해서. 근데 서술형에다가 속도가 0일 때라고 썼는데 그럼 틀려요? 아마 선생님들이 모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들이 모를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속도가 0일 때라기보다 속도가 이게 사실은 위아래로 바뀔 때입니다. 프라임이 바뀔 때가 운동의 방향이 바뀔 때. 그럼 그냥 속도가 방향이 바뀔 때 속도가 0 이후로 이렇게 쓰면 맞죠? 대충.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모를 거예요. 속도가 0일 때 방향이 바뀐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닌 거예요. 요 말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X축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단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X축으로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변수를 하나 더 확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T랑 X랑의 관계인데 얘가 위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프라임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얘를 오늘 풀어야 되는데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요. 잠깐만 기다려야 돼요. 얘를 먼저 할게요. 이 문제를 먼저 할게요.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문제가 더 쉬워요. 자, 어디로 가실 거냐면요. 자, 앞에 있는 속도와 속도 이게 다 무시하고 가세요. 안 어려워요. 어디로 가실 거냐면 나머지 식을 다 줬으니까요. 외로 쉬운 건데요.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 넘어가서요. 자, 312쪽으로 갈게요. 313쪽 먼저 가겠습니다. 313쪽이요. 제가 문제를 쭉쭉 보면서요. 어디를 봐야 되는지부터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한 각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질 때 정삼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문제 더럽게 어렵구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어디에 밑줄을 딱 치시냐면요.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넓이를 미분하면 돼요. 끝이에요. 근데 그럼 딱 하나죠. 넓이의 식을 줘야죠. 그 식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문제 다시 읽습니다. 마플 개념기 7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이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수면의 반지름이가 5cm일 때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죠. 어디가 밑줄입니다.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부피의 변화율은 결국 뭐예요? 부피를 뭐 하면 된다는 얘기죠?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피의 식만 세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요. 자, 572번에도 보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가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이죠. 거기가 밑줄입니다. 자, 573번도 문제만 쫙 읽을게요. 3초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죠. 거기가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에 있는 것도요. 2초 그릇에 대한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죠. 거기가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딱 문제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얘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식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적분이 아닙니다. 미적분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들 원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형 잘 풀고 있는가? 뭔 말인지 이해를 하는가?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 마플 개념기 7번에다 돼지꼬리를 딱 치시고요. 하나를 딱 쓰셔야 돼요. 뭐라고 쓰시냐면 시간의 흐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체크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에서요.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는요. 다 식을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t초 분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어요. 후에 그림을 그리세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자,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무조건 뭘 하시는 개념은 t초 후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랬더니 또 시간인데 꼭 t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단위가 시간이면 우리도 시간으로 가야 되고요. 단위가 분이면 같이 분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일단 보통 초로 나오니까 t초 후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게임 끝났어요. 자, 다시 이제 마플 개념 1번으로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애가 있었을 때요. 10cm는 생략하겠습니다.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진대요. 초당 2cm가 늘어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t초 후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t초가 지나면 얼마큼 늘어났을까요? 2t가 늘어났겠죠. 그럼 t초 후에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요? 여기가 10 플러스 2t가 되지 않겠어요? t초 후에는 1초 지나면 12가 될 거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도 10 플러스 2t가 됐겠죠? 자, 10초 후에 t초 후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자,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는 문자 아무거나 잡으세요. 넓이 S라고 놓을게요. 넓이 S는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t 플러스 10의 제곱이 넓이식이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되게 쉬워요. t초 후에 그림만 그리면 돼요. t초 후에 그림을 그리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됐어요.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뭐 하면 된다고요?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미분합시다. dt분의 ds는 여러분 이제 프라임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미분하니까 앞에 거 나오고 2t 플러스 10 곱하기 속미분하면 2 되는 거 동의되세요? 자, 이게 f 프라임 x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럼 t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넓이가 400이 된대요. 이 넓이가 400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20이 된다는 얘기 맞죠? 그 t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뭐일 때가 되는 거죠? 5일 때죠. 5일 때를 집어넣으시면 끝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넓이 하나만 더 할게요. 자, 572번 문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후다닥 풀어보세요. 겁나게 빨리 풀어요. 그림 어떤 그림 그리라고요? t초 후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는 9 플러스 0.2t 맞죠? 그 다음에 세로는 0.30 늘어나니까 얘는 4 플러스 0.3t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t초 후에 그림 그리라 그랬어요. 자, 뭐를 물어본다고요?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 넓이의 변화율이죠. 넓이 구해보세요. 얘랑 얘랑 뭐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0.2t 플러스 9 곱하기 0.3t 더하기 4를 곱했더니 이것이 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넓이식은 끝났죠. 그럼 이것을 갖다 뭐해서 미분해서 때려 넣으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t가 얼마일 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분을 한다고 칩시다. 자, dt분의 ds는 앞에 거 미분하면 0.29 뒤에 거는 0.3t 플러스 4일 거고요. 0.2t 플러스 9 곱하기 0.3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곱하기 이제 하나씩 미분하면 되니까요. 그럼 t가 얼마일 때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뭐 될 때? 같아질 때죠. 그러니까 9 더하기 0.2t가 4 플러스 0.3t가 되니까 이거는 5가 됐을 거고요. 0.1t가 되니까 t가 50일 때가 되네요. t에다가 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50 집어넣으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게요. 이 문제가 말만 이렇지. 그러니까 fx를 구한 다음에 fx에서 프라임 해가지고 대입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 문제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t초 후에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요 얘기를 아셔야 돼요. t초 후에 그림을 그린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도형만 나오면 헤매고 다니십니다. 자, 이제 부피로 가볼게요. 자, 원뿔 나오는 순간이 되면 숨이 탁 막히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의 적은 자, 돼지꼬리 하나 치시고요. 두 번째에서 돼지꼬리 딱 하세요. 이 문제를 못 푸는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수능 보실 때까지 써보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요. 삼각형 나오면요. 99.9% 뭐로 푸시면 돼요? 빙고. 99.9% 닮은 거로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몰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능 보시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도 계속 나오고 그 어디야 또 저기 뭐지 최대 최소에서도 또 뭐 원 안에다가 원뿔 안에다가 9 그려놓고 별짓 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이 남았을 경우에 돌파를 거의 닮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용기가 있었대요. 자, 2번 문제 풉니다. 마플 개념 익히 2번 문제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었대요. 그리고 원뿔형의 그릇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이었답니다. 이렇게 되는 그릇이 있었어요. 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또 본인들이 막 생각을 해요. 야, 1cm씩 물을 부으려고 처음엔 빨리 늘어날 텐데 나중에 되게 천천히 늘겠네. 이따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 그리라고 그랬지? t초 후에 그림이 있습니다. 1초 후에는 1cm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2초 후에는 2cm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t초 후에는 t만큼 돼 있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t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요 순서대로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앞에 최대 최소 문제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얘가 t초 후에 그림을 여기까지 그렸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자, 얘 뭐의 변화율이요? 수면의 반지름 길이가 5일 때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라 그랬죠? 자, 아까 부피의 변화에서 부피에서 밑줄 그어놨죠? 여기까지 됐어요? 부피를 t의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 되게 쉽게 얘기한다, 그지? 니는 지금 머릿속으로 저 부피 어떻게 보면 낑낑거리고 있는데 겁나게 쉽게 얘기한다, 그지? 잘 보세요. 이거 삼각형이죠. 삼각형이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수능에서 삼각형 나오면 뭐로 풀으라고요? 닮음으로 푸셔야 돼요.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은 닮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풀다가 삼각형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그 푸른식 자체를 조금 요런 식으로 독해하는 법들을 익혀두셔야 돼요. 물론 이게 책에 나올 리는 없잖아, 그지? 삼각형 나오면 199.9 닮음이야 이런 거 t초 후에 그림 그리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게 10이고 이게 2면 이게 t면 여기 뭐겠어요? 2t겠죠? 끝났잖아요. 맞죠? 자,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 동일해돼요? 자, 원기둥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 돼요? t 제곱 파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2t죠?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부피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된 거죠? 그럼 게임 끝났어요. 자, V를 조금 정리하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T의 세제곱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부피의 변화율 그럼 뭐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T로 미분을 하면 되죠. 3분의 2파이는 그대로 거고요. 곱하기 3 곱하기 T제곱이 됐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T가 얼마일 때라고 얘기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T에다 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5를 집어넣으시니까 여기는 25고 답은 50파이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알고 온 비가 아니죠? 자, 왼쪽으로 갔어요. 312쪽에 있는 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키가 1.6m인 수지가 지상 4m 높이의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요. 일직선으로 1.5m, 초속 5m, 1.5m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요. 가로등에서 수지의 가로등 끝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수지가 출발한 후 t초 동안에 걸은 거리를 구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3번으로 갑니다.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 자, 4번 볼게요.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거기다 밑줄 그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식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에 길이만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볼게요. 가로등이 있었는데 이 길이가 4m로 합니다. 내 수지의 길이는 1.6이래요. 근데 얘가 걸어가고 있죠. 자, 일단 그림 내가 무슨 그림 그리라고요? t초 후에 그림 그리라 그랬죠. 요게 포인트.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t초 후에 그리는 수지를 여기서부터 출발할 건데요. 이걸 그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t초 후에 수지는 어디가 있죠? 얘가 얼마씩 걸어간다 그랬죠? 1.5씩 걸어간다 그랬죠? 그럼 t초 후에 얘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1.5t만큼의 가 있고 수지, 여기서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이거 갖고 고민했는데 수지의 길이는 잘하지 않아요. 키는.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난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키가 크면 어떡하지를 많이 고민했거든요. 걸어가는 중에 키가 클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빛은 직진하니까 수지의 머리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왔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에서는 t초 후의 그림을 그리는 데 첫 번째 문제. 맞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림자의 길이는 얘죠. 이게 L이잖아요. 맞죠? 자, 얘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4번을 먼저 볼게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죠.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럼 이 길이를 식으로 세워서 미분하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해석 뭐였더라? 두 번째 해석이요. 그렇죠. 왜? 삼각형이니까. 얘들아, 수능 볼 때도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죠? 자, 본인들이 요거 몸에 딱 배게 연습해 두셔야 돼요. 그럼 큰 삼각형이 뭐야? 4, 100. 작은 삼각형 1.6이죠? 큰 밑변은 뭐냐면 1.5t 플러스 L 대 L이 닮음 세운 거예요, 그냥. 자,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같다라고 식을 세운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니까요. 1.6 곱하기 1.5 t 플러스 l은 4l이랑 똑같다. 이제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1.6 곱하기 1.5t 플러스 1.6l은 4 마이너스 1.6l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여기는 뭐야 지금? 3.4, 2.4인가요? 자, 그럼 2.4. 그럼 여기다 2.4로 나눠주면 요것이 L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L식 구했잖아요. 그죠? L의 식을 T의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뭐 하시면 됩니다.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면 요 놈이 다른 거죠. 아, 이해됐을까? 이해됐을까? 그림자 끝에 위치를 물어봤죠? 근데 그림자 끝에 위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예요? 여기가 1.5t 플러스 L이니까 요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 하나를 딱 볼게요. 맞풀기는 6번에 3번 문제 보세요.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 여기서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셨죠? 자, 식만 세우면 된다는데 제가 지금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 부피의 변화를 그러면 부피를 미분하면 되는 거고요. 길이의 변화를 그러면 길이를 변하면 되고요. 넓이의 변화를 그러면 넓이를 미분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얘가 x의 위치죠. 맞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위치의 변화율이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어떤 위치를 식으로 나타내주고요. 위치를 식으로 나타내주고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말을 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 동의되시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제가 여기를 조금 이해하는 게 있어요.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구해서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 구한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위치의 변화율은 위치를 구해서 미분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웃기는 거는요. 요거 하나만 이름이 달라요. 딱 요놈 한 놈만 이름이 달라요. 얘를 속도라고 해요. 위치의 변화율만 속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아 속도라고 되어 있어. 아 얘가 위치에 미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얘기에 딱 요거 하나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위치를 프라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말이 하나 또 있어요. 속도의 변화를 그러면 속도를 뭐 하시면 되는 거죠? 미분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또 이름이 있어요. 이거를 가속도. 얘만 미분이 있어요. 그럼 가속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속도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속도를 뭐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얘가 위치의 변화니까 위치를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얘가 속도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만 이름이 있어요. 넓이의 변화는 넓이의 변화예요.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예요.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의 변화예요. 근데 위치의 변화율은 걔만 속도라고 해요. 이해되신 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도라고 하는 단어를 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F하고 F'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렇게 냅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이 그림을 갖고 물어볼게요. 자, X축을 움직이는 거에 위치의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0이었고요. 여기가 2가 됐어요. 아마 여기는 3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건데. 자, 그럼 얘가 위치인데 t 세제곱 빼기 3t제곱이었나요? 아까 문제가 이렇게 생겨먹었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속도는 이라고 물어봐요. 그냥. 그러면 얘를 갖다 미분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됐고요. 여기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겠죠. 자, 여기서 여기를 물어보면 미분 단원에 있고요. 여기서 여기를 물어보면 적분 단원에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일로 내려가 그러면 미분 단원의 속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위로 가 그러면 이건 적분 단원에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미분하는 것은 프라임이 0 되는 놈을 딱딱 잡아서 이렇게 잡아나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분 단원에서 여기를 주고 거꾸로 위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바로 적분으로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로 돌아왔어요. 자, 304쪽으로 왔습니다. 보기 1번 문제예요.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X는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원래 X축에서 움직이는 애인데 제가 여기를 X축이라고 쓰고 요 놈을 갖다 시간축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애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0에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 놈을 시간이라는 함수를 하나 더 넣으면 요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얘가 0부터 t가 0부터 t가 1까지의 평균 속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분 처음에 배울 때 평균 변화율 기억나세요? 아까 내가 속도가 뭐라 그랬죠? 변화율이라고 그랬죠. 그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 0부터 있다가 1까지 자 0 얘가 그럼 평균 변화율 할 때는 점 2개 혹시 기억나세요? 자 얘가 0,0이었고요. 1, 마이너스 2가 됐죠. 맞죠?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것의 기울기 있으면 여기서 여기 빼니까 1분의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결국 이게 여기서 여기 있을 때 이 기울기를 뜻하는 게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시각 t는 1에서 속도라고 얘기했어요. 속도가 뭐라고 그랬더라?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위치를 갖다 미분해 주니까 여기가
dx분의 dt가 dt분의 dx가 3t 제곱 빼기 6t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프라임이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속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를 물어보면 가속도가 뭐라 그랬죠? 속도의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를 또 한번 뭐 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뭐가 돼요? 6t 빼기 6이 되니까 t가 1일 때의 가속도는 뭐겠어요? 0.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죠?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뀐다고요? 여기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 프라임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때니까 t가 몇 초일 때 바뀌죠? 2초에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자, 이걸 적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적분으로 물어보면은요, 여기를 주고 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를 주고 얘를 올라가라고 문제를 내요. 무조건 동시에 수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분에서 문제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x축을 움직이는 물체의 t의 속도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속도가요. 속도를 v라고 할게요. 속도가 3t 제곱 빼기 6t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즉 속도를 줍니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주세요. 자, 위치를 주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미분 단원에서 내고요. 속도를 주고 거꾸로 위의 식을 물어보는 것은 적분 단원에서 줘요. 그러니까 적분에서는 다 이렇게 문제가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원래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적분을 해주면 위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쓰고요. t라고 쓰고 얘를 적분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t의 세제곱 빼기 3t 제곱 플러스 c가 돼야 되죠.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 뭐해서 2가 되는 데에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할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다. 혹시 동의되세요? 프라임 나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얘는 오르락 내리락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원점을 출발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출발점이 원점이라는 얘기는 t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 여기면 얘가 여기로 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안 주고요. 원점 출발할 수 있고 x는 5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5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얘기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어쨌든 식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쨌든 식은 이렇게 됐을 건데 얘는 뭐로 알고 구하냐면 원점을 출발했다 그러면 t에다 0 넣었을 때 얘가 뭐 되겠어요? 0 되겠죠? 자, 5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0, 0을 넣었을 때 여기가 뭐겠어요? 5겠죠? 이해되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속도 그래프예요. 여기가 2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문제를 냅니다. 2초 후에 위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2초 후에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하면 여러분 미적분을 다 통합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2초 후에 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2초 후에 위치라는 것은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갔다는 얘기가 되면 여기가 0이었고요. 1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근데 5에서 출발했다면 여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여기서는 뭐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넓이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하면 요 간격이 나오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말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다 한번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여기는 8이고요. 빼기 12가 되고 플러스 C가 될 때는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0에서 출발했다면 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하면 당연히 이것은 뭐가 나오게 되냐?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요거 두 칸 간격 싸가지 없이 푸는 거 알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분의? 6분의 간격이 뭐죠? 2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 얼마죠? 3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4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넓이가 4라고 하는 것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 아니니?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요 간격이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위치를 물어볼게요. 그럼 2초 후에 위치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왔죠. 근데 위치가 마이너스 4예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밖으로 4칸을 갔다고 칩시다. 여기가 0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4칸을 갔으면 여기 마이너스 4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 10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4칸을 하게 되면 여기 6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는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이 0이었다면 원점을 출발해서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적분값이 마이너스 4면 당연히 마이너스 4에 있을 거예요. 근데 5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1에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럼 만약에 3이었다고 칩시다. 자, 3초 후에 어딨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놈이죠. 요거. 두 칸, 한 칸. 이거 넓이가 어떻게 되더라?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에이씨. 에이! 이씨. 다시 내가 너네 이거 얘기해줬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라는 것은 보세요. 얘를 적분을 할게요.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죠? 다시 뭐 할 거예요? 올라갈 거죠? 그때 여기 가운데 놈이 여기 요점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맞지? 근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는 얘기는 올라간 만큼 뭐 했다는 얘기죠?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이 똑같으니까 올라간 만큼 내려간 양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넓이가 같다는 게 올라간 거랑 내려간 거랑 다 퉁쳐가지고 없다 이런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가 얘가 2차이고 3차면 이거 몇 대 몇이라 그랬잖아요. 2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딱 잡고 나면 당연히 이 길이 같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 넓이가 같아버리면 이것이 2대 1의 비율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면 여기는 3이고 왜냐면 가운데는 1이고 1 간격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여기가 3일 때를 내가 왜 주냐면 아까 여기가 3이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딱 3까지를 딱 적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3초 후에 어딨냐라고 물어봤다고 쳐요. 그쵸? 그럼 3초 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0부터 3까지 VT를 적분을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얼만큼 늘고 줄고를 말해줘요. 근데 얘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늘고 줄고를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 위치를 에서 가야 위치가 돼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0에서 출발했을 때의 위치랑 똑같은 짓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좌표는 이 좌표랑 이 좌표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출발점으로부터의 위치가 나와야 되는 게, 자, 처음 위치에다가, 처음 거에다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3초 후에 위치가 나옵니다. 그냥 여기다 3 넣으세요. 그래도 돼요. 여기서 3 넣으셔도 돼요. C는 어떻게 하죠? C는 처음에 어딘지를 알아서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원점을 출발했다면 0, 0 넣었을 때가 0이잖아요. 그렇죠? 자, 3초 후에 위치 구해볼 거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딨죠? 0에 있죠? 그럼 원점으로 온 거예요. 다시. 근데 여기가 5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5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초 후에 위치는 당연히 뭐겠어요? 5겠죠? 그럼 요게 뭡니까? 요게 처음 출발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동 거리를 물어볼게요.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이랬어요. 속도에서 이동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이만큼 왔다가 올라갔잖아요. 답이 8이죠 그냥. 이동 거리는 여기서부터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답이 8이죠. 이건 처음 위치가 어딘지 간에 이동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랑, 미안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랑 내가 이동한 거리는 네 걸음 다 똑같잖아요. 단지 위치를 물어볼 때 출발점이 어딘지가 중요한데 이동 거리를 물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이동 거리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로 4칸을 빠꾸라면 위치잖아요. 그렇지만 걸은 건 얼마나 걸었잖아요. 4칸을 걸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 넓이를 뭐로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죠? 양수로 따라주면, 절대값으로 따라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되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티그랄에 절대값이 통째로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는 이동거리랑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얘가 안에 있는 게 속도고요. 얘가 이동거리예요. 그 다음에 어떤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도 다 양수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한쪽에서 한쪽을 빼버리면 결국은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 이거 플러스로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이동거리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문제가 사실 똑같은데요. 일단 인티그럴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문제, 이 문제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문제. 이 세 문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풀 줄 알면 얘도 풀 줄 알고 얘도 풀 줄 아는 거예요.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미분 속도하고 거리에 대한 문제를 미분석에서 적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건 좀 쉬었다가 이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